화학설비 안전관리 챕터 5 수화원리 이해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연소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만일 여기 질문에 연소의 4요소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연쇄 반응은 4요소에 해당되는데 3요소 부분에는 연쇄 반응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2번입니다.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4개의 지문이 주어졌는데 자, 어떤 걸까요? 답은 입자의 표면적이 작을 것입니다. 연소 발열량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질이 연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낼 수 있는 여론이 되고요. 두 번째, 점화 에너지가 작을 것이란 얘기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착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열전도율이 작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과 쉽게 열 손실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산소와의 친화력과 접촉 면적이 클 것, 이건 결국은 입자 표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점화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답은 뭘까요? 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의 3요소 할 때 이제 탈 수 있는 가연소 물질, 두 번째 점화원, 세 번째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화열은 증발 잡열로서 점화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점화원이 되는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점화원은 일종의 우리가 나중에 소화를 하게 될 경우 냉각 소화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온도, 압력, 기화열이 해당되겠고, 점화원이 되는 것은 충격, 마찰, 복사열, 고온 물질 표면, 또 전기, 불꽃, 정전기, 또 화학 반응열, 단열, 압축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원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4번입니다. 연소 및 폭발에 대한 용어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폭갱, 연소점, 발화점, 인화점 4개의 지금 용어에 대한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자, 답은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2번입니다. 자, 연소점이라고 해서 액체 위에 증기가 일단 점화된 후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최고 온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우선 보면 폭갱이로 하면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된 매질 속으로, 즉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 쪽으로 음속보다 빠른 큰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 현상을 폭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발화 온도라고 하면 점화원이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를 얘기합니다. 또 인화점도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점화될 수 있는 가장 연소 농도가 낮은 농도를 바로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소점은 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점화된 후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최저 온도.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최고 온도 하나만 다른 용어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최저 온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힌트로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화점, 발화점에 대한 용어를 알고 계시면 아마 이 문제는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답은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 얘기는 쉽게 온도가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액체에서 증발된 유증기가 쉽게 생성이 될 수 있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게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화점을 암기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답은 지금 이황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화점이 지금 마이너스 30도인데 다른 물질은 어떨까? 등유, 우리가 이제 디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디젤은 인화점이 30에서 60도가 되겠습니다. 또 아세톤,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용제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세톤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18도씨가 됩니다. 또 아세트산은 아세트란 말이 붙으면 이제 초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아세트산의 인화점은 42.8도씨로 온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가장 낮은 게 마이너스 30도인 이황화탄소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연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개의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착안할 거는 자연발화가 뭐지? 라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답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답은 자연발화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습도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시킨다입니다. 이 자연발화라고 하면 결국은 따로 점원이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자연발화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주위의 온도가 높게 되면 쉽게 우리가 발화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바싹 마르고 건조할 때 많이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 것, 또 열전도율이 작을 것, 수분은 많은 게 아니라 적당한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열량이 또 클 것, 열 축적이 클 것. 결국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연발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앞에 7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화의 방지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연발화라고 하면 점원이 따로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원 제거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점원이 없이도 불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첫 번째, 습기가 많은 곳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저장소 등의 주위 온도를 낮게 한다. 세 번째, 통풍이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열의 축적을 방해한다. 이 열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발화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또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불활성 물질 중에 저장한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각 많은 화학 공장에서는 이렇게 불활성 물질을 충진시켜 놓고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9번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가연성 가스와 인화성 가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스 4법에서는 가연성 가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화성 가스라는 말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이기 때문에 연소 형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답은 확산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기체가 연소하는 경우는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로 볼 수 있는데 확산 연소는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누출이 되면 공기 중에 산소, 즉 공기와 혼합이 되는데 그 혼합 가스가 형성이 될 때를 이제 일반적인 이제 확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혼합 연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물질이 누출됐을 때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섞이는 형태를 얘기하지만 예혼합 연소는 미리 강제적으로 공기를 섞어준 그 혼합가스를 공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확산 연소, 이온 연소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체 연소는 증발 연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발유에서 증발된 유증기 같은 경우를 증발 연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고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하는데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자기 연소,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증발 연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벌어질 때 되는 연소 방식을 증발 연소라고 하고요. 표면 연소, 분해 연소는, 표면 연소는 그 어떤 고체 물질이 가열될 때 발생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에 착화되는 현상을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분해 연소는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생성되는 가스에 착화돼서 고체 전체로 확산되는 이런 연소 방식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연소의 형태 중 확산 연소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앞에 지금 문항하고 꽤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답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지연성 가스와 접촉하여 접촉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연성 가스라고 하면 이제 산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지금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지금 말씀한 대로 표면 연소에 대한 정의고, 3번은 이온합 연소, 4번은 증발 연소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 이걸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MIE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온도 압력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럽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현상에서도 비슷하게 추정하면 답을 쉽게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압력, 온도에 모두 반비례한다입니다. 그러면 반비례한다는 그랬으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는 온도가 올라가면 작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작아도 쉽게 착화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의 변화 요인은 공기 중에서보다는 산소 포화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MI가 더 감소하게 되고요. 즉 일반 공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지만 고순도 산소에서는 쉽게 MI가 더 낮은 상태에 쉽게 점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농도가 높아지면 MI는 감소한다. 당연합니다. 세 번째, 연소 속도가 상승하면 MI 또 감소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불활성 물질의 증가는 MI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잘 타지 않는, 즉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윗부분과 산소 농도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압력,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MI는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자, 12번. 가스의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폭발 하한값과 사한값이 주어져 있고요. 4개의 물질에 대해서 위험도가 큰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위험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지금 4번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가 되겠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보면 위험도, 요거는 여러분 이제 공식인데 암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 하한값분의 상한값에서 하한값을 뺀 값을 나눈 값입니다. 즉 수소는 폭발 범위가 4에서 지금 75%인데, 그래서 4분의 75 빼기 4 했던 17.75가 나왔고요. 산화에틸렌은 지금 폭발 범위가 3에서 80%입니다. 그래서 나눴더니만 25.67. 이산화탄소는 1.2에서 44%, 34.2입니다. 아세틸렌은 2.5%에서 81% 범위이기 때문에 31.4%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분모인 하한값이 낮기 때문에 34.2로 가장 이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위험도를 묻는 문제로 종종 출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3번입니다.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어떤 상태일 때 폭발이 가장 잘 일어나겠냐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얼핏 보면 폭발 하한값과 상한값의 개념을 이제 묻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최적 조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답은 완전 연소 조성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자 14번의 문제를 보시면 고체 연소 형태 중 증발 연소에 속하는 것은, 자 고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다 고체라고 주어졌습니다만, 여기서 증발 연소,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릴 때 증발 연소에 해당되는 물질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1번 나프탈렌이 되겠습니다. 나프탈렌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물리적 현상에서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이 승화 작용이 발생되는 그런 물질인데요. 나프탈렌 그러면 여러분 잘 그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옷 같은 거라든가 또는 이런 오래된 이런 종이 책을 보관할 때 보면 그 좀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제 좀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물질로 나프탈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재 연소 형태는 이제 분해 연소인데, 그 지금 목재는 고체 상태이지만 그 목재에 있는 목질에서 그 첫 번에 착화가 될 때는 가열 당시에 가연성 계신 수소가 생성이 돼서 수소에서 착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분해가 되면서 바로 이제 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TNT는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저거는 따로 산소가 없이도 스스로 연소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그 폭발성 물질, 즉 자기 반응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목탄의 연소 형태는 표면 연소인데, 이 부분은 목탄은 이미 목재를 갖다가 그 불순물을 다 날려보내고 순수한 카본 형태의 물질만 남아 있는 상태에 착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숯을 갖다가 이제 고기 구울 때나 이럴 때 쓰는데, 좀 목탄이 표면 연소 방식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폭발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에 점화원을 주었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를 말한다. 그런데 폭발 범위 그러면 폭발 하한값과 상한값을 늘 연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가스의 농도 범위를 폭발 범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가연성 가스는 이 폭발 범위가 실험적으로 이미 데이터 값을 갖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폭발 한계의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이것도 굉장히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4개 가연성 가스에 대한 폭발 범위를 알고 있으면 쉬운데, 이제 모르게 되면 이게 풀기가 또 난해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답은 4번입니다. 아세틸렌은 2.5에서 81%의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다른 가스는 수소는 4에서 75. 요즘 수소가 아주 핫한 가스가 됐는데 바로 폭발 범위가 4에서 75%입니다. 메탄은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천연가스 LNG라고 볼 수 있는데 5에서 15%입니다. 그리고 프로판, 이제 LPG라고 그러죠. LPG는 2.1에서 9.5%의 폭발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발 범위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7번입니다. 부탄의 폭발 하한계 값이 1.6 볼륨 퍼센트일 경우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몇 볼륨 퍼센트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수치로 나온 거 보니까 뭔가 계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지금 10.4 볼륨 퍼센트인데, 자 우선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5장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이 계산식에서 화학 반응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탄은 지금 C4H10으로 이렇게 분자식 구조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식은
즉 가연성 가스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정상 연소일 때는 일산화탄소와 최종 생성물은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C4H10 플러스 O2 그게 반응하면 CO2와 H2O 물이 생성이 되는데 거기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물질 1몰, 가연성 물질 1몰당 연소에 필요한 산소 몰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성물 중에서 CO2의 몰수 그리고 물의 몰수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 최소 산소 농도식을 MOC라고 표현합니다. 미니멈 옥시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폭발 하한계 값과 곱하기 연료 몰수라고 하면 여기 지금 산소가 되겠습니다. 산소 몰수분의 정정합니다. 여기 지금 부탄이니까 부탄의 연료 몰수 1몰당 산소 몰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폭발 하한계 값이 부탄이 지금 주어진 게 1.6이니까 1.6 곱하기 1분의 6.5 하면 10.4%의 볼륨 퍼센트를 얻게 됩니다. 요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문제 식을 유도해서 푸는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18번입니다. 프로판 가스의 공기 중 완전 연소 조성 농도는 몇 볼륨 퍼센트인가? 앞에 문제에서 완전 연소 조성 농도라는 말을 썼는데 자, 답은 역시 이제 또 계산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4.0입니다. 프로판 그러면 4.02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반응식을 보시면 연소 반응식이 프로판이 C3H8입니다. 거기다가 즉 프로판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연소식을 앞에 계수를 맞추게 되면 C3H8 플러스 5개의 산소 분자가 반응해서 CO2 3몰과 그리고 물 4개의 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연소 조성 농도 계산식은 CST, 이걸 이제 당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퍼센트는 1 플러스 4.733 가로하고 n 플러스 4분의 m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램다 가로 분의 100 이렇게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여기 CST는 완전 연소 조성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앞에 n은 저 C3에서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M은 수소 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할로겐 원소 산소 필요한데 요 뒤에 F와 E 램다 값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C3니까 3 플러스 4분의 8 그럼 얼마 되죠? 5가 되니까 뒤에 식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4.02 볼륨 퍼센트의 농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MOC 값이 4.02% 볼륨 퍼센트다. 그래서 프로판의 MOC는 4.0이다라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완전 연소 조성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CST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여기 보면 메탄 CH4, 프로판 C3H8, 그리고 부탄 C4H10, 아세틸렌. 여기 오타가 생겼군요. 아세틸렌이 C2H2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선 답은 C4H10 부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산소 농도가 클수록 완전 연소 조성 농도는 낮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6.5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 보니까 C4H10이니까요. 여기 지금 N이 4, 그 다음에 M이 10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6.5라는 값이 지금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C4H10에서 반응식이 주어질 때 지금 구한 값이 나오는데 나머지 값은 또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뒤에 식이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제 쉽게 힌트를 드리면 C4H4니까 메탄이라고 그러면 N은 1이 되고
M이 4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2가 되겠고요. 프로판은 C3H8이니까 뒤에 F-2램다를 일단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4분의 8이 되니까 5가 됐습니다. 아세틸렌은 자 4분의 2 플러스 4분의 2에서 2.5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오타가 났습니다. C2H2로 정정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메탄 20%, 에탄 40%, 프로판 40%로 구성된 혼합가스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이 혼합가스의 이론적 화학 양론 조성은 약 몇 퍼센트인가? 단 메탄은 이렇게 메탄, 에탄, 프로판의 양론 CST는 9.5, 5.6, 4.0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역시 계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은 5.2%인데 자 21번입니다. 프로판의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의 값은 얼마일까? 단 프로판의 폭발하는 존스식에 의해 추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식인데 답은 11.1%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소 산소 농도는 자, 앞에서 요구한 문제에서 지금 요구한 값이 프로판이기 때문에 C3H8이죠. 그러니까 3하고 8인데 3과 8을 대입하게 되면 농도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 농도에 필요한 것은 자, 1 플러스 5톤 여기 그 연료의 몰수분에 산소 몰수는 나눠주게 되는데 그랬을 때 1 플러스 4.733 곱하기 5를 곱하게 되면 약 4.02%가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제가 프로판 그러면 4.02%를 암기하면 좋겠다 말씀인데 이 문제도 그 문제와 연관시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폭발 하한값과 상한값을 나타낼 때 이 존스 이퀘이션이라는 그 방정식을 쓰게 되는데 이 LEL 값은 CST 당량값 곱하기 0.55로 곱하면 폭발 하한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211%가 되고요. 그랬을 때 산소 농도는 곱하면 2.211 곱하기 5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11.1%의 농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폭발 하한값의 이 두 개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입니다. 버거스 필러 법칙에 따르면 서로 유사한 탄화수소의 가스에서 폭발 하한계의 농도 볼륨 퍼센트입니다. 와 연소열 킬로칼로리 퍼 몰의 고백값은 약 얼마 정도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답은 이제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거스 휠러 법칙에 의하면 폭발 하한계의 농도를 X라고 볼륨 퍼센트로 하면 그거와 연소열 Q 이제 킬로칼로리 퍼 몰인데 이 값의 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해서 요 1.73 곱하기 635.4를 곱했더니만 약 1100 볼륨 퍼센트 킬로칼로리 퍼 몰 요 단위가 나오겠습니다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보고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요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입니다. B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4개의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B급 화재가 뭐지? 라는 것을 알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유류 화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류 화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은 B급 화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건 뭘까? 여기 좀 A, B, C급인데 앞에 문항에서 보면 2, 3, 4는 뭘 나타낼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일반 가연물 화재 같은 게 일반 화재로 A급 화재라고 볼 수 있고 전기는 이제 C급 화재라고 볼 수 있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금속 화재라고 되는데
거기 정의된 게 A, B, C, D, D급. 이 위에도 E급, K급의 화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A급 화재는 화재가 나고 나서 연소하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일반 화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재, 종이, 섬유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B급 화재는 우리가 인화성 물질, 즉 증발된 유증기에 착화돼서 일어나는 그런 화재입니다. 여기 가스 화재라고 하면 인화성 가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 지금 B급 화재는 유류나 가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름 화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급 화재는 전기로 인한 모든 전기자가 들어가는 화재는 다 C급 화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품이라든가 또는 전기적인 단락이라든가 합선이라든가 이런 전기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C급 화재에 해당되겠습니다. D급 화재는 이제 금속 화재라고 해서 뜨거운 용융물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금속 분말뿐만 아니고 이런 뜨거운 용융물, 즉 뭐 우리가 철강을 그 재련할 때 이제 용탕에 해당되는 그런 뜨거운 용융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4번도 이어져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소화약재는, 여러분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이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어디에 해당되는 물질인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아마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소화약재입니다. 즉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자, 답은 1번 팽창질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도대체 어떤 화재이기 때문에 팽창질석, 팽창질석과 여러분 우리가 바싹 마른 모래, 이걸 이제 건조사라고 그러는데 건조사와 팽창질석을 같은 말로 물론 물질은 다릅니다만 같은 소화제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것은 D급 금속 화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속 화재는 물이나 다른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바로 팽창질석, 또 팽창진주압, 또 건조사가 가장 적합한 소화약입니다. 팽창질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벽지 중에서 이제 금색이 나는 이런 그 얇은 돌가루 같은 건데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그런 물질은 그 연소할 때 모래처럼 이렇게 금속 화재 같은 경우는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25번입니다. 전기 화재 시 부적합한 소화기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4개의 지금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전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불을 꺼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가정이나 일반 직장 가도 분말 소화기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과연 전기 소화에 부적합한 건 뭘까? 산과 알칼리 소화제가 되겠습니다.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A급 화재 일반 쓸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산과 알칼리는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용성의 물질은 전기 화재에는 부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 화재 시 적합한 소화기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분말 소화기, 또 CO2 소화기인데 저기다 여러분 가로치시고 가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가스상의 소화기를 얘기합니다. 또 할원 소화기, 또 무상 강화액 소화기인데 무상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한자를 표현한 건데 안개 무자입니다. 안개 형태, 즉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뿜어져서 나오는 소화약재를 말하고 또 소화기를 말하게 됩니다. 무상 소화기는 역시 안개처럼 이렇게 그 물을 안개처럼 뿜어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 화재 시는 물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전기 화재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을 가급적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자, 26번입니다. 화재 예방에 있어 화재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답은 공간의 통합과 대응합니다. 화재 예방에서 확대 방지를 예방하는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물었는데, 거꾸로 우리가 소방관들이 가장 화재를 키우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요구하는 게 공간을 구획화라고 합니다. 작게 잘라서 화재를 가둬놓게 되면 화재가 크게 확대가 되는 게 상당히 늦춰지게 됩니다. 근데 여긴 반대로 공간을 통합해서 대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산소가 풍부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틀린 건데, 공간의 분리와 소화, 작게 하는 소형화가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건 소방관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물 만들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 지을 때는 이렇게 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걸 공간을 작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27번입니다.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나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화재 시 유독한 시아나수소가 발생되는 물질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제 건축 자재 중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아나수소 HCN이 생성돼서 독성가스입니다. 유독한 가스가 생성되는 물질은 어떤 걸까? 답은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레탄은 여기 이제 다량의 그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 물질 속에 그 질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아나수소가 연소 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레탄 연소가 되면 유독한 시아나수소 생성이 되고, 염화비닐 같은 경우는 염화수소가 발생이 돼서 이제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레탄이 해당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물분모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에 해당되지 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두 개씩 있는데 어떤 걸까요? 답은 물을 사용하는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 질식 효과, 희석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냉각 효과는 그 열원, 즉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점화원이 되는 부분의 온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불을 끌 수 있는 효과고요. 질식 효과는 산소 차단 효과, 또 희석 효과는 어떤 농도를 뚝 떨어뜨려서 불을 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액체의 증발 잡료를 이용하여 소화시키는 것으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소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건 앞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냉각 소화법이 되겠습니다. 연소 억제법은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연소의 4요소 중에서 연쇄 반응이 되는데, 연소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이 되면 모든 건물이라든가 탈 수 있는 가연물이 다 전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반응이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그걸 억제시키는 방법이 연소 억제법이 되겠습니다. 제거 소화법은 우리가 3요소 중에서 가연물을 아예 없애는 방법입니다. 가연물은 기체도 있을 거고요, 액체도 있을 거고, 고체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완전 제거하는 방법을 제거 소화법이랍니다. 억제 소화법은 역시 그 연소 반응, 즉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소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질식 소화에 해당되는 것은,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질식 소화라고 하면 결국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허용 농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불을 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답은 4번.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기계적으로 폐쇄하여 공기의 공급을 차단한다. 즉 산소 농도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 소화 방법은 가연물을 통째로 없애는 걸 말씀드렸고요. 억제 소화 방법은 연쇄 반응이 일어난 고리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불을 끄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거 소화는 앞의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화재 시
주수에 의해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는 물질은 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수란 말이 여기 이제 한자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수라고 하면 물을 뿌려서 물을 쭉 물대포처럼 뿌려서 그렇게 불을 끌 때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는 물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개의 지문이 주어졌습니다만 저 지문 속에는 물과 반응하는 뭔가 물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금속 나트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금속 나트륨입니다. 그럼 금속 나트륨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금속 나트륨은 우리가 물 반응성 물질로 물과 만나면 격렬한 발열 반응과 동시에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32번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에 의한 화재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의 종류입니다. 자,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폭발성 물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폭발성 물질에 쓸 수 있는 소화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답은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 반응성 물질은 이제 제5류 위험물에 해당되는데, 자, 5류 위험물, 요거는 이제 오발탄이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어떨까 모르겠네요. 오발탄, 그럼 5류 자기 반응성 폭발성 물질인데요. 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에는 포소화기, 요거는 거품, 요 포는 한자로 거품포를 나타냅니다. 거품 소화기, 무상수, 여기 한자가 안개처럼 뿜어지는 거를 무상수 소화기라고 하고요. 무상 강화액 소화기도 마찬가지고요. 봉상수는 물 대포처럼 물이 쭉 뻗어나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봉상 강화액 소화기도 강화액이라 하면 물의 어느 점 농도를 굉장히 낮춰서 쓸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가스상 소화기 되겠습니다. 가스상 소화기는 지금 사용이 부적합한 그런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의 종류를 보니까 질산 에스테르, 니트로 소화합물, 유기과산화물, 디아조 화합물, 니트로 화합물, 아조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로 이제 NO2, NO3에 관련된 물질들이 포함된 그 반응기가 들어가 있는 물질들 대개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게 TNT, 다이너마이트인데 트리니트를 톨루엔의 약자입니다만 여기 질산 에스테르, 또 니트로도 역시 NO3를 나타냅니다. 또 유기과산화물 디아조에서 아조 디아조인데 그 불어로 아조떼라는 말은 이 질소 산화물을 나타내게 됩니다. 니트로 화합물은 바로 그 NO3기를 나타내고요. 아조 화합물도 질소 화합물 다 해당. 그래서 요거를 용어상에 좀 조금 생소하시지만 그 물질이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시면 아마 이해가 가능할 거라 봅니다. 33번입니다. 소화약제에 의한 소화기의 종류와 방출에 필요한 가압 방법의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묻습니다. 그러면 소화약제를 우리가 이제 분출을 시킬 때 어떤 방법이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하론 소화약제가 해당되는데 화학 반응에 의한 가압식이 아니고 이거는 가스에 의한 가압 방식으로 증기압에서 방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물, 산알칼리 방법에 대한 것도 이렇게 추가압식, 가압식. 자, 물 소화 같은 경우 물을 뿜어줄 때 우리가 펌프가 필요하듯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속에 그 분출을 시키기 위한 가압된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알칼리도 가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것은 제 몇 종 분말 소화기인가 입니다. 우리가 분말 소화기를 보통 보면 A, B, C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소화기를 분류해 보니까 4종까지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조금 좀 그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많이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또 합니다. 답은 1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분말 소화기 소화액체 종류는 크게 4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1종 분말은 탄산수소,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여기 Na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종. 그리고 칼륨 성분이 들어있으면 2종. 인산 암모니아, 인산 암모늄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3종. 이게 섞여 있으면, KOH가 섞여 있으면, 즉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가 섞여 있으면 제4종 분말 소화기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 특징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분말 소화기에 각각의 어떤 성분이 1종, 2종, 2종이고 3종, 4종인지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분, 나트륨일 때 1종, 칼륨일 땐 2종, 인산 암모일 때는 3종, 그리고 중탄 탄산 나트륨 칼륨과 KHCO3와 요소 CONH2 전체 2개 분자가 포함된 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4종으로 구분한다. 요건 여러분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35번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분말 소화기인데 분말 소화기라면 가장 많은 우리가 특징을 볼 때 분말 소화기가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가 뭉치지 않는 게 필요하죠. 그럼 그거를 연상하시면 여기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분말 소화기 관리가 잘 안 되면 뭉쳐있어 실제 화재가 발생될 때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분말이 굳어져서 그 분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분말의 흡수력이 작으며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분말은 흡수력이 크고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도 일정 사용 연한을 주게 됩니다. 36번입니다. 메타인산 HEPO3에 대한 방진 효과를 가진 분말 소화 약제의 종류는 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타인산과 방진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방진 효과라고 하면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억제한다는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을 방자 이제 먼지가 나는 걸 방지하는 건데, 자, HPO4-3를 이해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답은 3종 분말 소화 약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듯이 분말 소화 약제가 메타인산에 의한 것은 3종이고요. 그래서 A, B, C급 다 쓸 수 있는 게 요 메타인산 분말 소화기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는 쉽게 가연물에 부착이 돼서 또 이렇게 먼지가 발생되는 걸, 즉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많은 그 수검 등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해서 차단시키다 보니까 소화 효과도 30% 이상 능력이 좋아진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B, C급이라고 하면 요 분말 소화기가 많이 쓰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입니다. 소화 설비와 주된 소화 적용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화 약제도 종류도 많고 또 우리가 소화 화재 등급도 지금 여러 가지 분류되고 있고요. 그럴 때 각각의 특징을 열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선 자, 답은 뭘까요? 1번 포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소화 설비는 한자로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쓸 수 없는 곳에, 즉 물을 썼을 때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기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 B급 화재입니다. B급 화재가 발생됐을 때 물을 뿌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유에서 정제된 액상의 물질인 그 물질들은, 즉 기름 종류는 물보다 비중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게 되면 그 표면을 덮어서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물 위로 띄어서 이게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불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거품을 쓰게 되면 물보다 분자량이 가볍고 그래서 기름 위에 기름 표면 유막을 덮어 씌우는 효과가 있어서 질식해서 불을 끄게 됩니다. 기름 화재의 가장 좋은 소화 설비는 포 소화 설비라고 이렇게 여러분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소화 설비. 자, 그래서 보시면 스프링클러는 주로 냉각 소화기입니다. 물을 뿌려서 물을 분사시켜서 끌 수 있는 방법.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질식 냉각 소화입니다. 할로겐 소화 설비도 역시 질식 소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 작용과 같이 연소의 연속적인 연쇄 반응을 차단, 억제, 방해해서 연소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소화 작용은 무엇인가? 자, 4개의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연쇄 반응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재의 3요소는 아닌 것 같고 4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답은 1번 부촉매 소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촉매에 의한 이제 그 라디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연쇄 반응이 발생될 때 라디칼에서 화염이 확대가 되는데 여기 부촉매라고 하면 그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해 준 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소의 연속적인 연쇄 반응을 차단, 억제, 방해하는 방해해서 연소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소화 작용을 일반적으로 억제 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 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CF3BR 소화약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요거는 여러분 이제 할온 소화약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숫자가 1000 단위로 주어졌습니다. 저게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CF3BR 소화약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할론 소화약제 1301인데 요거는 이제 일정한 법칙이 CF, CL, BR 요 4개의 성분을 순차적으로 할 때 몇 개의 원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할론 1301이라고 하면 C가 하나, F가 3개, 염소가 제로, 브롬이 하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타내는 숫자는 탄소 원자수, 둘째는 불소 원자수, 셋째 염소 원자수, 넷째 브롬 원자수. 그래서 CFClBr 요것만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면 이 할온 약제에 대한 표기는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0번입니다. 할온 2402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CFClBr 이렇게 했으니까 C가 2개 그리고 F가 4개 CL은 제로 BR이 2개 그럼 답은 2번이 해당되겠죠. 이렇게 그건 요 원리만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4, 104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할온 104는 CCl4 사염화탄소라고 합니다. 할론 1011은 C 하나 그리고 염소 하나 브롬 하나. 자, 1201도 ClBr, CF2 ClBr. 자, 그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붙여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가스상 소화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개의 지문이 주어졌는데 답은 어느 걸까요?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거는 답은 지금 반도체 설비와 반응을 일으키므로 통신기기나 컴퓨터 설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이제 가스상 소화기인데 여기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제가 지문에서 가스상 소화기 하는 말씀은 분말 소화기도 좀 같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말 소화기는 거기서 분말을 뿌렸을 때 바로 CO2 가스가 생성이 돼서 불을 끄는 소화 효과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이산화탄소 일종의 이 가스는 반도체 설비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통신기기,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그 전기 화재는 우리가 중요한 핵심 설비의 제어 장치라든가 또는 상당히 그 장비가 비싼 고부가치 또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의 그 진단 의료 장비 MRI, CT 이런 설비라든가 또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또 연구실에 연구 설비가 있는 곳에는 함부로 일반 소화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났을 때 흔적이 남지 않도록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청정 소화 약제라고 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O2 가스가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CO2 소화 약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4개의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자, 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CO2 가스상 소화 약제에 대한 장점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상은 쉽게 이제 분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체 팽창률이나 기화 잠열은 작은 게 아니고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CO2 소화 약제 장점을 보면 전기에 대해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전기 소화에 가장 적합한 소화 약제로 볼 수 있고요. 액화에서 용기에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된 용기 기체로 증발될 때 자체 압력으로 쉽게 방사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체 팽창률하고 잠열이 커야 됩니다. 또 전기 화재뿐만 아니고 유리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조건에서는 일종의 그 설비에서 필요한 거는 결국 질식 효과를 줄 수 있으려면 볼륨 퍼센트로 허용 농도 15% 이내로 농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정 소화 약제가 필요하다라는 요 요구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43번입니다. 물 소화 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물에 탄산 칼륨 K2CO3를 녹인 수용액으로 부동성이 높은 알칼리성 소화 약제는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4개 지문 중에서 답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물 소화 약제의 단점은 겨울철에 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산칼륨 등을 녹여서 이제 수용액을 얼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어느 점을 더 낮춰서 얼지 않도록 한 소화약제가 바로 강화액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즉, 그 응고점 어느 점을 더 낮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소화약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 소화약제는 겨울철에 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언 상태에서는 우리가 물을 살출할 수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K2CO3라는 이런 탄산칼륨을 녹이게 되면 어느 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알칼리성 소화약제를 강화액 소화약제라고 그럽니다. 이 강화액 소화약제는 부식성과 독성이 없고 또 온도가 굉장히 낮은 한랭지 또는 겨울철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만일 부식성과 독성이 있더라면 소화하고 났을 때에 그 다른 이미 소화 있던 설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최소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종류 중 열 감지기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열을 감지하는 방식이 아닌 걸 묻고 있습니다.
답은 4개 질문 중에서 어떤 걸까요? 그럼 열을 감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답은 4번 광전식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광전식이라니까 앞에 광자는 빛 광자입니다. 즉 빛을 뭔가 감지해서 전기적 신호로 감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탐지해내는 감지기 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 감지기에는 보상식, 정온식, 차동식, 즉 열이 발생됐을 때 그 가열된 온도를 감지해서 우리가 설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감지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열 감지기는 보상식, 정온식, 차동식. 이제 본문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연기 감지기는 연기가 발생이 되면 빛이 투과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광전식과 이온화식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불꽃 감지기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통해서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입니다. 자, 프로판 가스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0%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요 프로판의 연소 방정식을 알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답은 25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판 가스의 프로판의 연소 방정식이 C3H8 플러스 5O2 그리고 이산화탄소 3쇄몰 물 이렇게 4개의 몰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소 방정식에 의해서 프로판 가스 1몰이 연소될 때 산소 5배, 5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프로판 가스 1세제곱미터당 산소는 5세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0%라고 정의를 줬으니까 실제 필요한 양은 5 곱하기 20분의 100. 그래서 그러면 25루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